예, 이번에는 제10장 수익과 비용입니다. 교재는 자, 제10장이죠. 그죠? 수익과 비용 371쪽입니다. 자,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죠?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비용은 지출한 돈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무가를 사왔습니다. 100원에 사왔다가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이익이 얼마 생겼죠? 50원 생겼습니다. 남았네요. 50원.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그럼 50원 남았죠.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수익이 아닙니다. 이게 수익이라죠. 매출이. 아시겠죠? 예. 이 총수익, 수익 총액. 이거는 뭐죠? 비용 총액. 이게 뭐죠? 이익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수익은 벌어들인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벌어들인 돈. 이게 수익. 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이걸 우리가 비용이다. 이 수익에서 비용 뺀 걸 뭐라 하죠? 이익이라 해라죠.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은 이거는 재무상태표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버려들인 돈, 그죠? 수익 150원, 비용 100원 들어갔다. 그래서 떼고 나면은 순수한 이익이 얼마죠? 50원 생겼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뭐라 하죠? 예, 계정식이라 합니다. 계정식. 차변과 대변 구분하는. 이걸 이제 보고식이라죠. 예, 보고식이라는 걸 위에서 내려갑니다. 예, 그냥 차례대로. 여기다 할게요. 조금 이쪽으로 올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쪽으로 왔어. 이렇게 했어. 보고식 손익계산서. 예, 손익계산서입니다. 그 여기다 적을 때 이제 수익 여기 적어주죠. 수익 150원, 지출한 비용 100원. 여기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거 뭐가 되죠? 당기 순이익이죠. 그죠? 예, 이거 왜 당기 손익이다. 50원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기타 포괄 이 항목이 있으면은 요건 어떻게 하고 더하고, 그죠?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고 빼고 나면은 이걸 우리는 총 포괄 이익이라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들어갔죠, 그죠? 이걸 뭐라 했죠, 우리 아까 손익계산서 요것으로 합산, 이익끼리는 합산, 손실끼리 합산하고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합니다. 그죠? 누계액.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은 당기 손익, 요거는 기타 손익이죠. 기타 포괄 손익.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까 5개 있었죠. 그죠? 해, 매, 파, 재, 보 또는 퇴직급여, 그죠? 확정급여, 채무 또는 채권, 부채, 자산을 말합니다. 여기 표시한다. 요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수익과 비용인데, 자, 이어서 우리는 뭐를 알아볼 거냐?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제 발생되는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면 장부에 기장하고 돈이 나갔으면은 장부에 또 이렇게 빼고 이래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 자체가 장부 계장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수익은 언제 우리가 기록할 거냐. 수익의 인식이랍니다. 인식. 예. 그 수익은 언제 인식하느냐. 첫 번째 공부할 거. 수익의 인식. 두 번째는 비용의 인식.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세 번째는 그럼 수익도 인식하고 비용도 인식하면은 그 차이가 뭐가 되죠? 이익이죠, 그죠? 이익은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리고 네 번째, 그럼 요 이익을 어떻게 보고할 거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 이익을 측정한다.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죠. 그죠? 총수익에서, 총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총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은 순수한 이익이죠. 그죠? 요게 손익계산에서 나오는 거고, 재무상태표서는 뭐가 나왔죠? 그렇죠.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그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거. 빼고 나면 이게 순이익이 되죠. 물론, 이쪽이 크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손실. 이 이익과 요 이익은 항상 같더라. 요걸 무슨 법? 손익법. 요거 우리가 재산법이라 그랬죠. 요거는 거래접근법, 요거는 자본유지접근법이라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하는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할 거냐? 보고. 바로 이거, 방금 했던 이거 보세요. 요거, 요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고한다. 보고는 보고식 양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수익, 비용, 당기순익,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 손실, 총 포괄이익.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걸 우리는 이름을 포괄 손익계산서라 한다. 요 부분이 포괄, 요것도. 그죠? 원래 요게 단기 손익인데, 요거는 단기 손익 처리 안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것만 단기 손익 처리하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측정과 보고는, 뭐 간단하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인식 이랬죠. 그죠? 인식이 무슨 말일까요? 인식. 들어보셨습니까? 인식. 기록한다 이겁니다. 인식했다. 회계상에서 인식이라는 거냐. 기록,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익은 언제 기록할 거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예, X 1년도에 물건을 샀습니다. 100원 주고 샀다. X 2년에 이걸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요 대금을 3년도에 회수했습니다. 수익이 언제 생겼습니까?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고 대금은 2003년도에 회수했습니다. 수익이 언제 생겼죠? 수익은. 실제 돈은 이때 돌아왔죠. 그런데 우리는 요 매출시를 요때 수익으로 잡아주자입니다. 장부상에. 아시겠죠? 돈 받았을 때 하는 우리 회수기준이라 이랍니다. 회수기준. 우리 법에서는 요걸 원칙으로 하지 말고 발생기준 하세요. 물건 팔았을 때. 이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받을 권리가 확보됐죠. 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세요. 이게 판매 시점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돈을 받았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이때 하겠죠. 그죠? 보통 보면은 이거는 외상으로 팔았을 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는 항상 이때 해야 됩니다. 법을 정해놨습니다. 이거 해도 되죠. 그죠? 이거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이 왜 법이 필요합니까? 통일성. 너나 나나 제3자 전 세계 150여 개국이 똑같이 해야, 그죠? 그래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고, 지금은, 완전히 세계가, 그죠? 한 지구입니다. 한 지구, 이 말하면 글로벌 시대에서. 무역,
요즘 뭐 무역, 그죠? 예, 많이 체결하죠. 그죠? FTA라든지 해서 관세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관세. 그래, 바로 우리나라 국내 거래는 과거에는 무관세였죠. 그죠? 그런데 외국의 거래도 이제 관세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회계처를 해야만이 비교를 할 수 있죠. 그죠? 비교를 해야 우리가 재무제표가 왜 필요합니까? 투자를 결정할 때 A, B, C들을 놓고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다? 법이다. 이때 정하자. 매출 시, 판매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정화를 팝니다. 그죠? 판매, 내가 A라는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다. 물건을 팔고 나면은 그에 대한 대가 받아야죠. 그죠? 팔고 나서 대가 받는다. 그죠? 요 우리가 판매함으로써 대가를 받게 됐죠. 이 판매를 우리는 회계상에 우리 회사는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말한 물건을 넘겨줬잖아. 그죠? 의무를 이행했다 봅니다.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게 됐죠. 권리가 확보됐다. 이래 보는 겁니다. 권리 확보됐다. 이때 요 의무 이행을 우리는 가덕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요게 한자로 쓰면 심을 갖자입니다. 심었다. 심었으니까 뭘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곡시, 덕, 얻을 덕자죠. 물건을 줬으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가덕 요건이다. 이라고.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그 대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측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때 우리는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수익이 실현됐다. 이래 봅니다. 요 수익이 실현, 요 시점에 정부에다가 기록하자, 인식한다. 요걸 수익의 인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시점이 바로 결과적으로 요 판매함으로써 대가, 권리가 확보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 시점이죠. 물건을 팔았을 때 권리가 확보되잖아. 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언제 시점? 판매 시점이다. 알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비용은 언제 인식하죠? 비용은. 자, 요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럼 수익은 우리는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비용은 언제 들어갔죠? 이때 돈 주고 사왔잖아.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 왜? 1년도에 이걸 만약에 비용 처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산을 매년 하잖아, 우리는. 그죠? 그럼 1년도에 결산을 하면은 1년도에는 비용만 생겼으니까 이익이 없잖아. 세금 안 내죠. 2년도에 와서는 비용을 얻고 수익만 생겼죠. 이거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네? 문제가 생기죠. 왜? 100원 주고 사와서 150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얼마 남았죠? 50원 남았잖아. 50원만 세금 내면 되는데 우리는 100원을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비용은 언제 인식할 거냐? 요 시점. 판매 시점에 인식하자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용의 인식은 언제 하느냐? 요거는 비용은, 알겠죠? 요 비용은 항상 수익의 그림자다.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한다.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라 이랍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 여기 대응이나 같은 해 인식한다. 같은 해. 아시겠죠? 같은 해. 그걸 대응원칙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회계학입니다. 그죠? 이 회계학이라는 이런 회계학을 받들고 있는 기둥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할 거냐? 역사적 원가냐? 공정가치 시가로 표시할 거냐? 이거 하나하고.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 부분하고. 이게 바로 회계학을 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의 표시 방법,
수입 비용의 표시 방법이 기본이 이거다. 아, 이거는 수입 비용 대응 원칙이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자, 올라가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데, 요 인식은 그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시점 인식한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요 수익 인식은 물건을 우리가 만들고 또는 사오고, 사왔을 때는 뭐 수익과 관계 없잖아. 그죠? 생산하고 요걸 판매하고, 생산하고 나면 단 판매합니다. 그죠?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그죠? 자,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일단은 조금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물건을 만들고, 팔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이때 생산, 판매, 회수인데 원칙이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원칙이다. 그죠? 판매 시점이 원칙. 알았죠? 원칙. 요건 예외로 인정되죠. 예외. 자, 그러면은 먼저 원칙에서 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수익이 우리가 수익은 물건 파는 거잖아. 그죠? 첫째가 물건 팔아야 되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용역 제공이라 합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 제공이라 하죠. 그죠? 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은 일을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달에 돈이 좀 필요해, 돈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일을 하거나 물건을 갖다 팔고, 그 외에 뭐가 있죠? 기타 뭐 돈이 많이 있으면은 뭐 이자, 돈 필요 이자 수익을 얻거나, 그죠? 뭐 이런 거죠. 그죠? 이자. 뭐 주식에 배당했다. 주식 배당금 수익 이런 거. 그러니 수익을 얻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바로 물건 판매, 아니면은 용역입니다. 아셨죠? 일하는 거. 예, 그래서 판매인데, 요 판매가 원칙인데, 요 판매도 보면 좀 별난 게 있죠. 특수 판매. 특별한 판매 있다. 어떤 게 있느냐? 첫째, 할부로 팔았다. 현금 안 받고 오죠. 외상이잖아. 할부 판매. 두 번째, 위탁 판매. 내가 직접 안 팔고 좀 팔아주세요 부탁했습니다. 위탁 판매. 요 물건 써보고 좋으면 사세요. 시용 판매.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이런 게 이제 홈쇼핑에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일주일간 왜 운동기구 같은 거. 소비자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하고 아니면 반품하는 이런 시용 판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할부 판매나 위탁 판매나 시용 판매. 그리고 미착 판매. 운송 중에 있는 거. 아직 도착이 안 됐다.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상품권 판매. 이 백화점 같은데, 그죠? 예, 마트 같은 데 파는 게 있죠. 상품권 판매. 등등. 그리고 용역의 제공. 등등 있습니다. 이게 많습니다. 종류가. 우리 법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로 요쪽, 먼저 요게 가장 포인트. 요 정도. 자, 할부 판매는 우리가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죠? 오늘 팔았습니다. 2년간 매월 나누어 받기로 하고 팔았습니다. 얘가 자동차 하는데 팔았다. 그죠? 24개월 약정했습니다. 자동차. 응? 그럼 이때 수익을 얼마나 잡을 거냐? 자동차 한 대 2,400만 원에 팔았으면 우리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죠? 이걸 24개월 할부로 2,400만 원에 24개월짜리를 팔았습니다. 수익을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예, 이거는 몽땅 잡으세요. 돈 안 받았지만. 요거는 할부 판매는 판매한 날. 요거는 수익을 인식한다. 아시겠죠? 이걸 딱 정해버렸습니다. 인도 기준입니다. 판매한 날. 위탁 판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회사가 내가 A라는 수탁자한테, 중개인이죠, 한테
내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물건 팔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누구죠? 수탁자입니다. 나는 위탁자죠. 내가 A한테 물건 갖다 놨죠. 좀 팔아주세요. 이 소비자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판매가 안 된 거죠. 이 사람이 팔아야 판매된 겁니다. 이런 위탁 판매의 가장 간단한 예로 제약회사와 약국, 또 출판사와 서점, 이게 전부 위탁 판매 형태잖아. 그죠? 그럼 이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지금 물건을 갖다가 책 100권 갖다 놨습니다. 100권을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소비자 판에 한 70권 팔았다. 30권 가지고 있죠. 요 30권은 누구 거죠? 내 거. 70권은 판매됐죠. 이거 판매된 걸로. 오늘 수익 인식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위탁 판매는 위탁 판매다. 그죠? 위탁해서 판매하는 거. 요거는 수탁자가 뭐 한 날, 판매한 날. 그죠? 예, 요거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 요거는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 인도한 날, 이렇게. 요거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입니다. 판매한 날에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판매된 걸로 보자. 요 판매하는 거는 당연히 요거는 판매 안 됐으니까 수익이 아니죠. 그죠? 예, 내 재고자산입니다. 내 상품. 시용 판매. 요거는 시용 판매는 우리 회사가 바로 가는 거죠. 그죠? 이 물건 한번 써보세요. 좋으면 구매하세요. 요 가가 있는 물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판매된 거고, 표시 안 하면 판매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용 판매는 그 소비자가, 요거는 시용 판매는 그죠?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사겠다는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판매되는 거다. 표시 안 하면 판매 안 된 거다. 그죠? 미착 판매가 있습니다. 미착하는 거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죠? 도착이 안 된 거, 요거는, 선적지 조건이 있고, 도착지 조건이 두 가지 있다. 미착 판매.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미국으로 갑니다. 요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미국 LA항으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선적지 조건이라는 거는 요 배에 물건을 선적한 날, 요 날 판매된 걸로 보는 거죠. 도착지 조건이라는 거는 물건이 여기에 항에 도착했을 때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적지 조건은 선적한 날 판매됐다. 한 날. 도착지 조건은 도착한 날 판매된 걸로 보는 거구나. 이거 어디서 한 번씩 해왔죠? 그죠?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그렇죠. 재고자산에서. 한 번 나왔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건 반대죠. 그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그죠? 여기서 팔았을 때, A라는 사람한테 수탁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수탁자인데, 내가 책 100권 갖다 놨습니다. 그죠? 소비자한테 몇 권 팔았죠? 70권 팔았다. 그 재고자산에서는 30권 남아있죠. 여기 내 재고자산. 요쪽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는 판매된 요게 수익 자금난 거예요. 요거 차이점이에요. 내용은 같죠. 그죠?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나왔을 때는 요거 중심이잖아. 몇 개 남아있느냐, 요거. 그죠? 몇 개 팔았느냐, 요거는 이제 수익 얼마 생겼느냐, 요거는 여기서 하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예, 그 내용입니다. 상품권은, 요 상품권은 우리가 요거는 상품권 자체가 물건 파는 건 아닙니다. 그죠? 돈을 내가 성금받아 난 겁니다. 요거는 상품권을 회수한 날 판매된 걸로 본다. 용역이나 예약 판매는, 요거는 용역이나 예약 판매 있죠. 그죠?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우리가, 그죠? 용역 판매나 예약 판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산지죠. 진행 기준이라 일합니다. 진행 기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사가 3년 걸린다. 이 3년 걸린 공사입니다. 그죠? 요 공사가 3년 걸리는데,
내가 도급 계약 금액이 얼마냐? 이걸 100억에 계약했다. 공사비, 예상 공사비가 70원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 생겼죠? 30원이죠? 30원을 어느 시점에 여기 와서 완성되죠? 여기 와서 수익을 30원 인식할 거냐? 이걸 나누어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나눌 줄 거냐? 요겁니다. 요걸 우리는 완성 시점 인식하는 걸 완성 기준이라 하고 요걸 매년 나누는 걸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 합니다. 우리는 진행 기준이다. 요거는 우리 계산 문제로 해야 됩니다. 풀어봐야 되고,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수입니다. 예. 이론 문제 나오면은 요것이 나오는 거야. 예.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뭐 암기할 거는 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할부 판매하면 뭐죠?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선적지는 선적한 날, 도착지는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용역 예약 나왔다, 진행 기준. 이거 외에 등등 있죠. 기타 등등. 많습니다. 한 5, 60가지 되는데 다 할 필요는 없고, 뼈대 핵심대로 6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회수 기준이라고, 이거는 예외를 이제 내죠. 그죠? 예. 회수 기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예외. 요 생산. 예, 요 부분. 요건 약간 계산 문제가 있잖아. 그죠? 일단은 잠깐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예, 교재에서, 자, 먼저, 예, 요 부분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하고 있는 부분 하나씩 무슨 체크를 먼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373쪽. 373쪽에 2번 한번 보세요. 할부 판매 나와 있죠? 예, 할부 판매. 할부 판매 나왔습니다. 그죠? 할부 판매는, 예,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고 나서 판매 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죠? 할부 판매는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은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판매 가격은 현재 가치로서, 예, 그 할인한 금액을 말한다. 그죠? 예, 그 현재 가치. 우리가 장기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 나타냅니다. 예. 그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뒤로 넘겨보세요. 계산 문제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375쪽에 아래 보내봅니다.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우리가 물건 보내줘야 되죠. 그죠? 이때 보낼 때 이 물건을 우리는 적손품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우리가 위탁자가 물건을 수탁자한테 보낸 날이 아니고 그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날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위탁 판매는 우리가, 예, 수익을 인식하는 거 시점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 기본 예제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뒤로 가세요. 377쪽, 예, 시용 판매 나와 있네요. 그죠? 시용 판매는 고객에게 일정 기간 상황에 한 후에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고객이 매입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이때 판매된 걸로 본다.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판매,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다. 그죠? 그 다음 넘기세요. 378쪽. 상품권 나와 있죠? 그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회수한 날. 아시겠죠? 회수한 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회수한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뒤로 당기세요. 380쪽에, 예. 예, 그 379조 제일 아래 보면 부동산 판매네, 그죠? 부동산 판매. 예, 부동산은 법적 소유권이 넘어갈 때,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 이 말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나와 있는 임대 및 중개, 요거는 참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임대업에서는 임대료 수익, 임대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 대행 수수료 받겠죠. 그 수수료가 수익이 되고, 전자 쇼핑몰 회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8번, 그건 한번 봐야 되겠죠. 설치 검사부 조건부 판매다. 설치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판매된 걸로 본다. 그건 뭐 설치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그죠? 이런 이제 에어컨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물건을 소비자 집에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걸 설치를 해야 되잖아. 전문가가.
그 설치, 그죠? 예, 그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반품 조금 후 판매입니다.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 뭐, 주로 이겁니다. 그죠? 예, 이 경우에는, 예, 반품이 가능 조건부 판매 상품은 판매된 걸로 보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반품 조건부 판매니까 판매를 보지 않는다. 언제? 그 사람이 반품 안 하고 내 물건 사겠다. 구매에 대한 어떤 의사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그러면 판매된 거겠죠. 그죠? 예, 그때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10번. 재구매 약정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판매를 보지 않습니다. 다시 구매한다. 환매를 하죠. 주로. 예, 이런 거는 다시 구매하게 되어 있는 이거는 판매를 안 본다. 이러면 되죠. 예, 11번. 정기 간행물의 구독입니다. 그죠? 정기간 첫 줄에 한번 보세요. 그 금액이 매 기간 비슷합니다. 그게 주로 이제 우리가 신문 같은 거죠. 그죠? 신문, 일간지 신문 같은 거. 요런 거는 뭐 조선일보라든지 뭐 국민일보 있잖아. 그죠? 이런 신문에 대한 수익은 거의 비슷하죠. 구독 신청을 받아 이제 신문을 배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차이 약간은 나겠지만은, 그죠? 비슷하면은 이거는 그냥 같은 금액을 인식해도 된답니다. 정액법 기준. 정액법. 예, 그거 보세요. 정기 구독료 이런 거는 정액법으로 같은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주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우리 가판대 파는 거 있잖아요. 월간지 같은 거, 뭐 잡지책 같은 거죠. 뭐 주간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 특종이 있으면 많이 팔리겠죠. 그죠? 예, 이런 거는 판매에 따라 인식합니다. 비율에 따라. 아시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아, 두 가지가 있네. 매기간 금액이 비슷한 거는 무슨 법? 정액법. 알았죠? 금액이 들쑥날쑥하다. 그죠? 정말해서 이 비율이 어떤 금액이 비슷하지 않다. 그죠? 기간별로 다르다 그랬죠? 다른 거는 뭐라 한다? 그 비율에 따라서 판매된 비율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미인도 청구 판매가 있죠. 그죠? 미인도 청구, 말이 조금, 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인데, 미인도, 인도 안 했다. 그죠? 그런데 청구할 수 있다. 판매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인도는 안 했는데, 물건을 안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판매다.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게 구매자가 사정상, 아, 지금 창고가 너무 복잡다. 그 물건을 일주일 후에 보내주세요. 내가 오늘 매매 계약은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물건은 아직 인도가 안 됐죠. 그렇지만 판매는 된 거죠. 그럼 당연히 판매된 시점이겠죠. 그죠? 더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아래 381쪽을 보시면은 할부 판매는 예, 판매기, 인도 기준인데 장기 나옵니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장기 나옵니다. 장기 나오면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알죠? 현재 가치 나타냅니다. 현재 가치. 자, 한번 볼까요? 원가.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인데, 현금 판매 가격은 130원. 할부로 팝니다. 예를 들어서 30개월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죠? 150원에 팔았다. 자, 이 경우에 이익이 얼마일까요? 원가는 100원짜리입니다. 현금 받고 팔면, 현찰 받으면 130원. 30개월 할부로 팔면 150원에 판다. 이 경우에 이래 할부로 팔았답니다. 그럼 우리가 장부에 인식할 이익, 수익 얼마로 인식이 될까요? 요걸로 보니까 50원, 요걸로 보니까 30원, 요래 보니까 20원 어느 거죠? 요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장기는 뭘 한다 그랬죠? 이거는 장기잖아. 1년 이상. 그죠? 장기는 요 금액을 뭐로 본다? 현재 가치가 이거잖아. 요 금액의 현재 가치는 오늘 가치 요거잖아. 그 요걸 요래 팔아걸로 봅니다. 현재 가치. 요 돈이니까. 그 이익이 얼마? 30원이죠. 아시겠죠? 그니 장기 나왔던 거 요거는 현재 가치 요거잖아. 오늘 판다면
요래 팔았으니까 30원 이익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고? 20원. 이자입니다. 이자. 아시겠죠? 요걸 이자예요, 이자. 이자 20원. 그 이자 20원을 30개월 동안 우리가 나누어서 인식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무슨 법으로? 유효이자율법. 아, 이게 유효이자율법이구나. 아까 우리 사채할 때 기억나죠? 그죠?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예, 요겁니다. 장기성 자산. 예. 시용 판매는 매입의 사를 표시한 날, 상품권을 회수한 날. 부동산 판매는 예,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죠. 그죠? 이전 등기일이라든가 또는 잔금 청산일 또는 사용 중에 빠른 날. 임대나 수수료는 수익만 인식하고 설치검사부 조건 넣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을 때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 요거는 예,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게 추정이 어렵다. 그죠? 예, 그럼 이때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추정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판매된 걸로 봅니다. 그건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면은 그죠? 예상액을. 재구매 약정이 있다면은 판매를 보지 않는다. 정기 간행물이 비슷하면은 정액법. 금액이 서로 다르면은 비율에 따라 인식하고 미인도청 보면은 판매 시점이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 보세요. 용역 제공이 나옵니다. 그죠? 잠깐 뒤로 넘겨볼까요? 예. 그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저 어디로 가나 이러면은 384쪽을 잠깐 보세요. 5번, 6번, 7번. 광고 수수료가 나와 있죠. 광고 수수료는 우리가 MBC는 KBS에 광고하죠. 그죠? 그 광고 수수료는 수수료를 받았을 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인식한다 그랬죠? 대중에게 전달될 때. 몇 줄 치세요. 대중에게 방송 나갈 때 그때 수수료 인식하는. 이게 발생 기준입니다. 돈 받았을 때라면 회수 기준이죠. 현금 기준인데 회수 기준 거죠. 현금 기준인데 우리는 대중에게 전달되는 그 시점. 아시죠? 또 두 번째 줄에 광고 제작 수수료가 있습니다. 만들 때 그 용역을 말하죠. 그죠? 이런 거는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 기준입니다. 수강료는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수강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100만 원. 요걸 끊어라 이 말입니다. 12월 말까지. 요 두 달치는 올해 거, 나머지는 내년 거. 나는 요걸 발생 기준을 합니다.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발생 기준은 12월 말로 끊는 거. 공연 입장료 있죠? 입장료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발생되는 시점. 그 공연이 발생된다는 것은 행사가 개최될 때. 예. 하나의 입장권으로서 여러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면은 각각 배분해야 되죠. 그죠? 수익을 배분한다. 예. 이상 요래해서 용역 제공 수익이고 하나만 더 할게요. 385쪽에 그거 보면은 위에 보세요. 이자 나왔다.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로얄티 하면 요거는 이제 어떤 그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를 받는 걸 말하죠. 요거는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인식하되 발생 기준이다. 배당금 수익. 자, 보세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기업에서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럼 주주총회를 우리가 20일 한다 봅시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죠. 실제 돈을 언제 받았느냐? 4월 15일 날 받았다. 이때 실제 돈 받았습니다. 그 수익이 언제 생겼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통일하기 위해서. 이익은 작년 연말에 생겼고, 3월 20일 날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됐고, 돈은 이때 받았습니다. 언제 수익 잡아주세요? 이때 하라 이 말이죠. 그게 뭐라 되어 있죠? 예,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이 시점에 3월 20일 날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 지금 오늘 한 게 이제 판매 시점입니다. 그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꼭 암기하세요. 자, 다 같이 할부 판매 잠깐 정리하고, 예, 보세요. 할부 판매는 언제죠?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언제,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선적이 조건은 언제, 선적한 날, 도사의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을 회수한 날, 용역은 진행 기준. 한 번 더. 할부 판매는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의사를 표시한 날, 선적의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의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용역은 진행 기준. 예, 아셨죠? 그죠? 예,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이것도 우리가 계산 문제, 공사 진행 기준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